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증명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부등식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조건 부등식이란 거에 반대말, 대응되는 얘기라고 해야 된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조건부등식은 방정식과 유사하고 절대부등식은 항등식과 유사하다는 말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보면은 요 실수의 성질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A가 B보다 크다. B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여기 있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뺐는데 그게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A가 더 크고, 뺐는데 0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걸 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요렇게 이거를 큰 거를 보여라, 어떤 게 어떤 거보다 큰 거를 보여라는 거를 되게 복잡하게 꼬아져 있는 이런 식들을 갖다가 이거와 이거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은 요 앞부분을 갖다 똑같이 쓰긴 했지만 그냥 냅다 빼요. 디귿다 뺀 다음에 이 전체 값이 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4에서 마이너스 8을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큰 뭉텅이랑 뒤에 있는 큰 뭉텅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제일 작을 때는 둘 다 0일 때, 이와 같을 때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뽀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절대값은 어차피 그 수에 대한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 똑같은 큰 거를 제곱한 거랑 작은 거를 제곱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큰 거를 제곱한 게 더 크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루트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양수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5번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A와 B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와서 A가 B가 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은 A를 B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앞에 있는 분자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보다 작게 되면은 분모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도 다시 여러 가지를 붙여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배운 굉장히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부등식은 첫 번째 있는 거는 일단 두 번째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만한 게 이와 같은 식으로 풀이를 써요. 그러면 됐으니까 이것도 되겠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증명을 할 때는 다 지우고 왼쪽 거, 요 좌변에 있는 것만 써주신 다음에 이 왼쪽 거를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여기고요, 끝에 도착점은 여기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걸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이건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도착점에 도달했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등호 성립하는 조건은 여기가 0이면 되니까 0이 되려고 할 때는 등호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b일 때, 이거는 앞에 있는 a와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 있는 요거,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이 그 요상하게 생긴 이 꼴은 뭘까 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 전체를 갖다가 전개를 할 때 여기서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B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AB의 반의 제곱은 반을 했으니까 2분의 AB, 그 다음에 제곱을 했으니까 4분의 A제곱 B제곱, 이거를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반의 제곱인데 A는 날라가야지. 이렇게 B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게 되면은 2분의 B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나머지 4분의 3 B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쩌구의 제곱, 어쩌구의 제곱에 양수를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요 전체식은 0보다 크다. 앞에서 했던 요와 같은 성질, 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게 뭐 말이 되죠. 이제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명 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요 개수가 1일 때와 2일 때를 해봤는데 그 이외 거가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돼요. 근데 대신 되는 조건이 살짝 붙어요.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TAB 플러스 B제곱과 같은 식으로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려면 가운데 있는 TAB에 A를 지운 거에 반의 제곱, A를 지웠으니까 반의 제곱을 해주려고 하면은 플러스 4분의 T제곱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깍두기 B제곱이 남아있겠죠.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TB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건데 뒤에 있는 거는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거를 플러스로 합시다. 그럼 1 마이너스 T제곱이 4분의가 이렇게 들어가고 B의 제곱이 뒤쪽에 남는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럼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요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겠다. 이 전체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겠답니다. 그러면 1-4분의 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와 같은 조건을 두게 돼서 t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를 하면 t가 반의 제곱? 그렇지. t가 요게 2 마이너스 2 뿔마 2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가 2, 그 다음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기만 하면 요 전체 이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체 값은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 그냥 보통 산술기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요. 이 산술기하는 여기 있는 이거 앞부분 부분을 갖다가 산술평균 두 개를 갖다 디귿다 더한 다음에 2분의 그 반으로 나눈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하고 여기 있는 거는 두 개를 곱했는데 루트를 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네, 이거 1번을 증명을 하려면 아까 맨 처음에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냅다 뺀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분의 AB 마이너스 루트 AB,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돼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분의 1로 묶어주면 요 앞에는 루트 A분의 2, 루트 A분의 1이 한다. 루트 A의 제곱, 이거는 요 A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A랑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질입니다.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A와 루트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전체가 0보다 제곱이 들어가야지. 이 전체는 제곱을 어떤 뭉탱이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가 양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간단하죠. 요 밑에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디귿다 뺀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되게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 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은 길기만 하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보는 거는 그렇게 썩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여기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요 3개짜리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그 KMC인가? 이렇게 그럼 경치대회 같은 그런 데서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하기만 하면 끝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고단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번 확인 체크 4번의 1번 요거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 그거는 만약에 a와 b가 2분의가 있고 루트 ab가 있다면 여기 있는 2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 루트 a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 산술기하평균의 형식에 맞춰서 2 곱하기 2개 냅다 곱한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요거는 2보다는 작거나 아니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2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진짜 개쉬워요. 4a, b 그 다음에 a, b 이것도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드립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곱한 거에 루트한 거를 곱하기 2를 또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약분 되기 때문에 루트한이 2가 돼서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4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확인 체크 5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먼저 그대로 써준 다음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퓨전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여기에 대한 게 이게 2였고 요거는 8이었으니까 요 전체 값의 범위는 2 곱하기 8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루트 해주게 되면 절대값 안으로 갇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y라는 값은 16의 루트인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공식 같은 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때 이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의 이 식을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를 공식을 먼저 쓰세요. 앞에 거를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습할 때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밑에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각각 붙여서 대입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쉽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진짜 엄청 쉬운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냈다 뺀 다음에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겠네. 1번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ab 이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쩌구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증명 끝이에요. 이렇게 앞에 거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칠 수가 있나. 네, 아무튼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이걸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작은 그 두 변의 합은 그 두 변의 합의 나머지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좀 말이 꼬이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해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앞에 거에 냅다 제곱 이거 빼기 그 다음에 뒤에 거에 냅다 제곱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절대값이 여기가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ab의 절대값 빼기 ab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절대값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거 그냥 0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까봐 이게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렇죠.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면,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 음수니까 또 양수가 되어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는 0 이렇게 해버리면 틀립니다.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개 쉽다.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이거는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제각각 다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9a 플러스 a분의 1, 이거는 두 개를 2를 곱하고 루트한 다음에 냈다 곱한 거, 이렇게 이걸 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 들어가게 된 부분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를 적용을 한 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증명 끝이에요. 개 쉽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여기서 a분의 1, 이거를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쓰고,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써서 1.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4가 나오지도 않죠. 이렇게. 왜냐면 산술평균 간의, 기하평균 간의 관계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게 될 때 등호의 성립 조건이 꼬여요. 여기 있는 등호의 성립 조건은 a는 b분의 1이고, 여기 있는 등호의 성립 조건은 b는 a분의 1입니다. 사실 여기서 둘 다 서로 간의 역수관계가 되게 되는 숫자는 이거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a는 1, b는 1일 때 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 문제에 대해서 특수하게 된 거지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는 그 전체 식에서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쓰기 위한 전개를 해야겠네. 이렇게요. 그러면 AB와 B분의 1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간의 관계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된다. 간단하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혹시 이 기호가 익숙지 않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와 요거는 같다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부등호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몽땅 다 여기서 어떤 거를 뽑아도 얘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시주바르츠 부등식 적용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진짜 개 쉬운 것들만 나왔어요. 요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코시주바르츠 부등식을 먼저 써놓고 이거를 적용을 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y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제각각 섞은 거 ax 플러스 by 한 다음에 전체에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체를 해주게 되면 여기는 1번은 여기가 13,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2x 플러스 3y의 범위이기 때문에 a와 b가 a가 2, b가 3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개 쉽네. 그러면 이쪽 좌변은 13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놈은 13에서 뿔마 13 사이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이 전체가 범위로 완성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5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는 이 부분을 알려줬어요. 여기가 34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아직 모르니까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34니까 여기는 3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4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 날라가고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은 34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코시주바르츠 부등식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에 대한 능숙한 그런 정리가 되는데 진짜 안 어렵습니다. 여기 그냥 금방금방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풀이를 해보는 거를 안 하시면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